딱 찢어지게 싸우는데 사람들이 베란다에 다 나와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아이들은 거기 이렇게 금금에 앉아가지고 이겨라 이겨라 아무개나 이겨라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혜경입니다. 네, 오늘 안혜경 여사를 모시고 또 우리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굳이 뭐 익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혜경 TV는 구독자님들 잘 알고 계시죠? 네. 탈북민 유튜버 구독자님들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동네에서 아기가 다녀갔었는데 그 아기가 와서 조금 좀 뛰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뛰지 않는데 조금 뛰었다고 글쎄 저 인터폰으로 탁 와가지고 좀 조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게 뛰지 말라고 하는데 애기가 그냥 타타타타 뛰는 거야.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층간소음이라는 이 네 글자로 오늘 심오한 주제로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넌 이제 와서 층간소음? 너희 아이들은 그럼 그 어릴 때는 이 집에 오기 전엔 안 뛰었어? 근데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높게 깔아야 된대서 전 당연히 그런 거 다 깔아서 전체 장판이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크게. 근데 한국에 오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가 살인을 부른다. 그리고 뭐 윗집에 뉴스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뉴스에 나는 어마어마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참 야박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봤잖아요. 조심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그 임대아파트 처음에서 산 게 아니라 주택에서 살았잖아요. 네.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더구나 조심성이 없어. 왜? 내 집에서 그냥 알아서 막 뛰어다니고 대니까.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임대아파트 올라왔으니까 그 생활에,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생활의 연장선에서 또 그 단독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올라왔어. 근데 그때는 벌써 아이가 5살이면 네. 등치가 있으니까 뛰면 울리잖아요. 아, 그쵸. 밑에 집 아저씨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모르지. 유별나다고 생각했죠. 저 아저씨 신경쇠약증 걸렸는가? 신경쇠약이 걸렸는가? 왜? 아니, 당연히 사람이 걸어 다니지. 그러면 애 무슨 뭐 날라다니겠어. 그걸 가지고 왜 자꾸 그러지 했는데, 어느 날 TV를 봤더니, TV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났다고, 이렇게 데시벨 이런 거 막 측정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쵸. 야, 나는 그래서 그때 알았잖아. 제일 웃긴 거는, 그때는 그래갖고 내가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처음엔 뭘 몰라가지고 자꾸 전화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이가 마당에서 막 땡깡 부려가지고 들어 누웠어. 네. 그때니까 그걸 보신 거구나. 그 아저씨가 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아파트를 내가 단독에 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집을 비워놨었거든. 비워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게 맨날 뛰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출근했다가 밤에 들어오는 시간이었잖아. 그때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는 그때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네. 10시에 들어오니까. 네. 내가 출장 갔다 그때 애를 찾아갖고 들어오니까. 자야 돼. 자야? 다음날 아침 노가다는 새벽에 나가잖아요. 근데 밤새 안 자고 애가 아이고, 막 어떡해. 12시까지 뛰니까 열이 받았지. 그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후 4시에 퇴근하다가 오다가 우리 애가 뒤집어진 거 봤어. 보니까 애가 정상적인 애가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저씨가 이해하고 네. 괜찮다고 내가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나도 웬만하면 이제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교환했어요. 그래서 조금 애가 좀 그러면 문자로 애가 아직도 안 자네요 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아저씨 죄송해요 좀 재우느라고 하는데도 안 자네요. 그래서 아유 고생 많네요. 좋으신 분을 만났네요. 진짜 그래갖고 처음에 한 달은 조금 몇 번 인터폰이 올라왔어요. 전화기로. 근데 새 아파트에 오니까 또 난 새 아파트,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낡은 아파트라서 우리 임대 아파트가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라서 새 아파트 오면 이제는 이런 걱정은 없이 내 아이가,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 조금 했잖아요. 네. 넓은 집에서 마음대로 뛸 수 있겠구나. 웬걸. 야, 난 처음에 그래갖고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부른다는 게 난 사실 당해보지 옆집! 못해가지고. 밑에 집, 위에 집, 달려나가요? 옆에 집. 나 그 처음에는 나 이 아파트 사람들도 유발나다.
나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 왔잖아. 10년을 살다 왔는데 밑에 집에서만 그랬지 위에 집에서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진짜요? 왔었거든. 속상하겠다. 옆에 집에서도 뭐라 안 했었거든. 아니 새 아파트 왔더니 밑에 엄마 집, 어떡해. 옆에 집, 위에 집, 위에 집, 옆에 집. 그거 다 울려요? 그래갖고 나는 처음에 막 진짜 그 사람들이 유별하다겠어.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웃집에서 웃집 옆에 집까지 난 들릴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애가 이젠 크니까 등치가 있고 한 번씩 소리 지를 때마다 화장실 가면 그렇게 울리더라고. 화장실 문 열려있어. 울리죠. 그걸 딱 틀어주는 거야. 네. 자기네 집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서 그거 딱 들으니까 와 진짜 살이 나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난 우리 북한에서는 집에서 장작 팼잖아. 이런 나무 가재다가. 그렇지. 아니에요. 층간소음이란 말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윗집 소음과 옆집 소음을 다 공유하며 사는 공간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그럴 거하고 감수하고 살았죠. 근데 대한민국은 뭐 오늘 뭐 못 박을 일이 있다 해도 알려야 되고. 되잖아요.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기 공간에 대한 사적인 영역을 남에게 침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 두 번째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그 어떤 교육의 뭐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층간소음하면 근데 이게 피해인 줄을 몰라. 늘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층간소음과 여러 가지 그 공해 밖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소음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일상에서 그런 소음에 늘 시달리기 때문에 저 집도 이 집도 다 똑같은 일인 거야.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집단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쯤한 건 당연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도 우리 집에 윗집에 보면 4층 집에서 그 경실이 엄마인지 뭐 엄마가 계속 석탄을 빵빵 두드리면 우리 엄마가 아유 이 썩을 놈의 안까지 또 석탄을 머리 꼭대기에서 깨는구나 이러는 거야. 근데 뭐라고 달려가지 않아요. 그래. 우리 엄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불 때다가 있잖아. 그 망치 있잖아. 그 딱따구리 망치를 해가지고 그 불 때는 그 자그마한 그 나무 쪽에는 망치가 있었는데 있어. 우리도 집에다가 그 나무 넣고 엄마가 빵빵 깼거든. 그래. 갑자기 그 불서시게 해야 되니까. 망치를 들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전정에다 대고 빵빵빵 치는 거야. 안 부서졌어 언니. 한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 나간다? 왜 나가지 언니? 이거는 우리는 그 위에 있고 무슨 석고보도 같은 걸 이렇게 이게 석고보도야. 이게 예. 콩고리가 아니야. 근데 북한은 위에 세멘트 콘크리트죠. 콩고리야. 콘크리트야. 네. 왜냐면 언덜식이잖아. 네. 아파트가 불을 때게끔 된 구조잖아. 그쵸. 석탄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받아서 도끼 가지고 얼리쳐도 이게 구멍이 안 나. 언니 그렇게 칠 때 뿐이잖아. 조용하다가 한 30초 있다가 또 땅땅 하잖아. 섬을 공유하면서 살았어요. 막 연기 나잖아. 네. 겨울에 그 연기 나가지고 그 어떤 집들 보게 되면 막 습기 차가지고 습기 찬 물이 이런 지르르. 북한은 이게 아파트 쭉 돼가지고 굴뚝이 한쪽으로 이렇게 연결됐잖아. 모든 아파트가 1층부터 5층까지 맞아. 한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집이 하나 세게 되면 물이 쭉 밑에까지 다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잖아. 당신네 집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시커멓게 물이 내려온다. 이걸 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하라든가 뭐 그런 거 없죠. 내가 뭐 고쳐준다던가 절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윗집에는 물 막 24시간이 안 나오니까 물 나오는 줄 알고 수도꼭지 열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 하수도 막혀 있는 채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근데 물이 또 갑자기 나오잖아. 그럼 콸콸콸콸 넘쳐가지고 밑에 집에 우리 집까지 그 석탄 딜에 넣고 사니까 시커먼 물이 저 벽을 타고 뚝뚝뚝 떨어지는데 야 정실이 엄마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우리 엄마 내려오래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내려왔어. 근데 그 엄마 하는 게 문 딱 열고 물이 새가지고 야 너네 집에서 물이 새니까 우리 집 좀 봐라. 그러니까 그 엄마 거기 있잖아. 들어오는 문턱에 단 게 아유 어떻게 하오. 아유 물이 새서 어떻게 도와도 안 좋으니 요렇게 해가지고 걔나 어떻게 하오 나는 밥 하러 가야 되겠다. 아유 어떻게 내가 그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네 이러고는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열받아가지고 저안가에는 그냥 주디만 쳐들고 저리 말만 짤짤 하다 간다면서 엄마하고 나만 그냥 텄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죄송합니다가 얘기를 했을까? 아니야. 안 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싸웠던 것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죄송하단 말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나도 금방 내가 그랬잖아. 집 이사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불냈다고. 그 두밥 하다가 기름 뒤에 갖고 불냈다 했잖아. 이렇게 아파트가 보험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이 또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무슨 보험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조차 내 집이 아니잖아. 국가 집이잖아. 그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집이니까 보상 제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없죠. 보니까 그냥 아이고 미안해요 하면 그다음에 끝이다. 또 좀 약간 좀 입살이 센 사람들은 한번 싸움하면 끝이고. 그래 둘이서 막 싸워가지고 누구 이기면 그다음에 이기는 사람이 큰 소리 내고 그다음 문 닫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언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언니? 야, 나는 제일 놀라웠던 게, 우리가 이렇게 차 운전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고속도로 지나서 이제 시내를 들어서게 되면, 시내 벽에 보게 되면 이런 막 있잖아. 네. 그걸, 난 처음엔 저걸 왜 쓸데없이 저런 걸,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막 세워놨잖아. 맞아요. 그래갖고, 나도 몰랐어요, 언니. 저거를 왜 세워놨지? 저건 왜 저걸 저렇게 세워놨지? 근데 이게 방음 장치라는 거야. 아니, 그 방음 장치 어차피 길 지나가면 저거 되는데 저걸 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때문에 그걸 세운다는 게 또 세우게끔 되어 있대. 그러니까. 지역마다 환경이나 어떤 지역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지나가는데 소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투쟁, 뭐 해가지고 그것도 지어주나 봐. 군의 예산이나 지역 예산으로. 언니. 지역 예산이 아니라 그 아파트 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진짜? 지은 회사에서 그거를 해줘야만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대.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거를 해줘야 된대. 그래서 또 살다가 또 이게 생기잖아? 그러면 주민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건설한 데서 그걸 또 해주게끔 되어 있대요. 와, 소음에 소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이 소음이라는 게 소음을 떠나서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걸 하는데, 내가 이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 거기 가게 되면 그 농촌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부대들이 많이 멀집되어 있는 부대들 보게 되면 무슨 포부대 뭐 이런 부대들 많이 있잖아. 보게 되면 이런 데 이렇게 프랑카트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포사격 뭐 이런 거 어쨌든 싫다는 네. 반대한다는 소음 때문에 무슨 위원회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북한 같았으면 저 싹 잡아다 그냥 또 감옥에다 쳐였지. 그치. 아니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주민들이 저거 반대 무슨 자치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막 프랑카트 걸고 상상 못하지. 그리고 막 뉴스에서 뭐 어디에 무슨 뭐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무슨 헬기가 계속 뜨고 이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해가지고 보상금 지급하게 됐다. 이런 것도 보니까 나는 야 대한민국 주민들이 참 세다야.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돈을 뜯어내지? 난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돈을 뜯어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행복할 권리, 국민이 안전할 권리, 국민이 평온할 권리 이런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고통이나 이런 걸 호소하면 그거를 제깍제깍 해결해 준다니까. 북한은 어떻게? 야, 입 다 닫아매라 이러고 자기네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 근데 국가가 나서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거는 이건 북한 주민들이라면 저것들이 무슨 또 쌍소리 같은 걸 제치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해주면 정말 혁명적인 얘기다 언니. 제치지. 제친다고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무자별적으로 북한처럼 뭐 국가가 장군님이 나라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라 이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보다는 국민이 먼저고 그 국민이 국가가 먼저 국민이 먼저고 그 국민이 어떤 뭐를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노력한다는 이게 완전 북한하고는 다른 거죠. 상반되죠.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게 요구하면 가능한 거고 뭔가 들어주고 합의해주고 국가가 어떨 때는 또 보상도 해주잖아요, 언니. 보상 그게 나는 놀라워요, 그래서 언니.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의 힘이 진짜 이게 이래서 국민의 힘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 이 나라가 튼튼한 게 국민의 그 한결같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귀 기울여주잖아. 그치. 근데 북한은 귀를 안 기울여. 그래서 또 말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반동이 돼. 그렇지, 언니. 그래서 신서과나 이런 데 가서 먼저 문고리를 잡으라고는 하는데 신서과에 가서 무신서하면 그 사람 역으로 언니 불이익 당하잖아, 언니. 말 안 해,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층간소음만 놓고 보고 어떤 소음 문제, 공해 이런 문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북한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이유가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한 거. 당연한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절대 피해가 아니야. 사람이 살면서 나무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석탄을 아궁이에 넣으려면 석탄을 깨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럼 한국에서는 이게 피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막 하는 이유는 내 공간에서 내 사적인 재산인 내 집 안에서 왜 조용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침해받고 고통받는 이런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냐. 그리고 나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그런 권리 때문에 뭐라고 자꾸 하는 거야, 언니. 옛날에 층간소음 하면 정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북한 말로 악다구니가 센 사람이 이긴다 했어. 맞아, 싸움. 내가 아무리 내가 내고도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목소리 큰 게 이긴다고. 맞아, 그 말 있지. 어. 그렇지. 엄마들이 나와서 막 동네에서 막 싸우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엄청 크게 아파트에서 싸우잖아요. 동네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 언니 몰라요? 야, 그래갖고 우리가 싸움하게 된 구경. 구경하잖아. 누구도 말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재밌어. 조그만 애들이 지금 저기서 싸움한다. 뭐 그럼 막 달려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 아, 진짜. 이겨라 아무개나 상식이 이겨라 이러면서 앉아서 조그만 애들이. 근데 진짜 어른들이 상식 없이 진짜 그렇게 말로 싸우다가 설뗀 말로 대가리 뜯기 하며 싸우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도 그냥 옆에서 다 보자, 지켜보잖아. 왜 그거를 말리거나 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잘한다 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대부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네 살 때도 보면 정말 소음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고성방가하면서 엄마들이 아파트 1층이나 막 이런데 이민반 회의하거나 이럴 때 또 동네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싸울 때면 온 동네 짝 찢어지게 싸우는데 사람들이 베란다에 다 나와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아이들은 거기 이렇게 금금에 앉아가지고 이겨라 아무개나 이겨라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 진짜. 아침 5시, 6시 대바람 밑에서 두부 팔러 오는데 그 5층에서 내려다보고 누구 엄마 해가지고 꼭 내려보내야 이러면서 거기다 매달라가지고 내려보내면 밑에서 또 어이야 하게 되면 온 아파트 떼개진다. 그 두부 먹어 싸먹는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네. 자기네만 두부 사먹지 완전. 그래갖고 끌어올려 내려 이러면서 펀드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누가 부를 때 뭐 안 가지고 가면 3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아무개야 하윤아 신영아 머리 보내라 내리 떨거라 막 그 3층까지도 안 올라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아파트 아마 8층이었는데 저쪽 갔을 때 소리 깨끗 지르면서 그랬으니까 왜 전화를 하거나 그냥 조용히 올라오지 않고 그 밑에서 그렇게 사람 전화기는 왜 존재하게. 했니 글쎄. 그러니까 언니 저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 습관인 거야. 뭐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 떨고라는 거야. 뭐 못 가져갔는데 그 종이 이렇게 서류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꼬무줄 해가지고 떨어뜨리래. 나 안 올라가겠다. 지금 당장 내려다 준대.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처음에 나 그렇게 했다. 그래갖고 야 밑에 있어라 않고 밑에 내려라 말이야. 그래갖고 거기다 야 미기하지. 언니 그 비닐봉다리 그냥 하면 날아간다고 했잖아. 거기다 또 무거운 거 딱 이어가지고 떨군다. 그러다 사람 맞으면 어쩌라고. 야 진짜 상식 없다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신랑이 보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아파트 밑에 보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라고 해서 이런 거 해놨잖아. 비닐 이런 거 풍시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잖아. 그 비닐봉다리다가 무슨 돈을 자기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 뭐 2만 원인가 했는데 그걸 그냥 하려니까 비닐봉다리 휙 날아가면 어디 가는지 못 찾잖아. 그래갖고 거기다가 사과 하나 딱 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그게 그 자전거 보관대 거기 통 맞아가지고 튕겨갖고 어느 차에 통 맞았단 말이야. 우리 신랑이 당구장에 딱 길 옆이었으니까 오다가 그걸 봤단 말이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시간대 근데 우리 신랑만 본 게 아니라 그게 또 관리사무소 사람들 봤단 말이야. 큰일 났다 뭐라 하지. 난리가 나지. 우리 신랑이 딱 올려다봤는데 내란 말이야. 너무 창피하지. 너무 창피해갖고 있잖아. 너무 창피하지. 그래갖고 나는 아니 뭐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몰상식한가 봐라.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서. 근데 생활의 어떤 연장이었고 근데 금방 나만 봤을 그런 때. 게 아니라 다른 언니들 다 그래서 뭐 소리 지르게 되면 내려보낼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북한에서 아니 뭐 하던 소리에 대로. 이렇게 거뭇줄 말아가지고 떨어뜨리면 돼. 떨어뜨려 막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괜찮아 급하니까 빨리 때려버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막 창피하다 이제는. 나 그 나라는 그러니까 정말 언니 우리 이제 사람이 됐어. 탈북민 여성들하고 사는 남자들은 얼마나 진짜 그 사람들이 창피했을까. 돌을 닦았지. 얼마나 이제 창피했을까. 돌을 닦았어. 이제. 말하다가 머리 절레절레 흔들면서 난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제가 야만적이다 나라고. 근데 이게 너네 우리 신랑 싸울 때 그냥 그랬어. 너네 김종일이는 애들한테 도대체 뭘 배웠겠냐고. 그래서 싸웠잖아. 국전쟁. 나 그래 맨날 야, 난 참 어떨 때 보면 막 나 그러면 항상 야, 딱 진짜 넌 전문의 같다 그래서 맞아. 어찌 보게 되면 그렇게 막무가내냐고. 그래 층간소음으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제는 진짜, 야. 사람 됐어. 안 그래 나 절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럽니다. 금방 왔을 때 진짜 1, 2, 3, 4년 차에 대부분 그랬고 왠지 10몇 년을 사니까 새로운 탈북민들 얼마 안 된 탈북민들을 이렇게 보면 간혹 그때 내 모습 정말 날 것 그대로인 그 야무딱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나를 보는 듯한 그 맞아.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오지만 너도 가더기를 겪어야 되겠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도 약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문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무시하고 모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정립하지 않은 채로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유별나게 층간소음 하는 게 유별나게 생각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자주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